가장 첫 번째 왜 최준 소장님? 예. 그 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왜 서로 빼고 있습니까? 우선 이완구 원내대표가 상당히 친화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원내대표 하는 동안에 여야 두루두루 할 것 없이 아주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에 예. 아마 쉽게 문제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가 좋아서 지금 안 하고 있다. 예, 우선 그 부분이 그리고 워낙 정치적으로 소통 많이 활발히 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완구 원내대표 같은 정치가형 총리가 되면 네. 여야 입장에서 상당히 편합니다. 사실 어허. 관료형보다는 예. 어떤 채널이라든지 대화하기 소통 창구가 활발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야당도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되길 바라는 거군요. 그렇죠. 대신 여러 가지로 편하죠. 관료형보다는 훨씬 여러 가지로 편한 저는 장점들이 조금 많죠. 다른 각도에서 예, 보니까 예. 어제 저 이번에 이완구 총리 내정자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네. 그 본인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 보면 일부 기사가 뭐 폐질환으로 중간에 뭐 조기 전역한 듯이 즉 의병 제대한 듯이 보도가 나갔잖아요. 예. 아니다. 내가 발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사실은 방위로 갔죠. 맨날 방위죠. 표현하면은 보충력. 방위로 가서 만기 전역했다. 네. 만기 제대했다. 뭐 아들 문제는 아니 아들이 저 미국 가서 하다가 여기 무릎이 십자인대가 나가서 이리 수술돼서 있다. 바로 그 엑스레이 사진까지 저는 바로 가장 나왔어요. 기절한 게 그 엑스레이 사진도 엑스레이 사진이면 40년 전에 본인 그 엑스레이 사진 갖고 나왔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야당 의원이 그 검증 들어갔다 바보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 혹시 청와대에서 미리 이완구 총리 후보자한테는 미리 한 달 전부터 알려준 거 아닙니까? 아예 알려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미 작년 가을부터 2PM이라는 얘기 네. 이왕구 예. 2PM 프라임 프라임 미니스터 2PM이라는 얘기 많이 나왔고 네. 저는 우리가 이랬어요. 지난 12월 7일이죠.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그 당시에 63명인가요? 그 당 지도부하고 예결위원들 모아놓고 그저 밥 한번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완구 당시 원내대표가 그동안 정신적으로 고생 많이 하시는 대통령 가깝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라고 했을 때 언론에서 이분이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네. 저는 그때 이미 통보된 거 아니에요? 제가 좀 우선 저도 국회의원을 지내봤으니까요. 이제 좀 이 문화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도를 갖고 있는데 우선은 같은 국회의원을 하던 동료라고 하는 인지상정이 좀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사람이다 좀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가 있다. 제 식구 감사라기보다도 네. 막 그것은 제가 인지상정이라고 예, 그렇게 인지상정. 표현을 네. 제가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하자가 없는 아마 총리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예. 야당이 청문회에 왔을 때는 이제 야당이 결국 뭐냐면은 공격을 해서 야당으로서의 그 나를 좀 세우는 측면들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예. 상대적으로 봐서 좀 철옹성 같아 보일 경우에는 예. 괜히 들어갔다가 결국 얻을 게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예. 측면도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런 부분에 우리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공후사. 예. 이완구 총리 지명자가 굉장히 친화력이 있고 또 여야를 아우르면서 굉장히 그 여러 가지 그 소통을 잘해온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인지상정의 문제, 기타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찌되었든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의하는 그런 헌법기구고 예. 그리고 공사에 관한 구분이 분명해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지명하는 내각에 관련되어서 과연 국민의 소위 말하는 공직자로서 흠결은 없는지 그리고 또 이 사람의 철학은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자질이라든지 혹은 도덕적 여러 가지 것들을 검증하는 그런 공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완구 원내대표가 2PM 얘기가 나올 때부터 네. 이미 준비를 많이 했고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자기관리 해왔지 않습니까? 다지서 그래서 준비된 총리라 할 정도로 상당히 여야로부터 아주 드물게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총리 후보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공격 예봉도 상대적으로 좀 아마 대체적으로 이런 몇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 냉철하게 검증을 하려고 하지만 이미 정치권에서는 통과가 무난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벌써 나올 정도로 행정고시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행정고시 붙고 네. 그 무렵에 아마 군대를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이 그 발 찍었던 보니까 뭐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 뭐 액세서리 무슨 큐라 본인가 하는 뭐 이름도 굉장히 복잡한 그 한마디로 평발이에요. 네. 평발인데 그런 거 어떤 그 엑스레이
필름까지도 보관하고 있을 정도로 뭐 치밀했고 보면 공직을 시작하면서 70년 중반부터 공직, 경찰 공무원, 경제개혁은 잠깐 있다가 이제 경찰로 투신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굉장히 철저하게 자기 주변을 관리해왔고 관리해오다 보니까 처음 우리 하국장 말씀하신 대로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청문회 스타가 돼야 되거든요. 청문회 예. 들어가면 그렇죠. 청문회. 네. 그래서 뭐 쫙 한번 해갖고 보면 후보자를 덜덜 떨게 만들고 대표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그럴 내용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2000 몇 년, 2010년이든가요. 그 당시 김태호 의원이 저 경남지사 하다가 저 국무총리 후보자로 나왔을 때 이용섭 당시 의원한테 혼쭐이 났거든요. 네. 거의 뭐 혼쭐이 나다시피 했고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이용섭이 정말 잘한다. 네. 또 어느 건 정말 날카롭다 이런 말을 듣는데 이번에는 아까 철옹성이라는 표현 쓰였지 않습니까? 그 이완구 저 총리 후보자가 원체 보면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그 차남 병역 면제 처음에는 3급으로 해서 현역이었는데 네. 나중에 4급, 5급까지 가서 병역 면제 받았잖아요. 네. 근데 이완구 원내대표 총리 후보자는 그거 엑스레이 사진까지 넘기긴 했지만 최근 5년간 고위층 자제들이 대부분 바로 우리는 이름도 어렵습니다. 불안정성 대관절. 이걸로 대부분 병역 면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부분이 좀 의혹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대부분 그걸로 받았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게 변형 명제 사이에 정식으로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또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봐도 제가 만약에 제 아들을 군대를 안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예. 희귀하게 한 번도 병역 면제를 받지 않은 병을 들이대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누구나가 그거를 딱 그 병을 내놨을 때 병역이 면제가 가능했던 그 질병은 쉽게 이용했을 거라 생각은 드는데요. 예. 지금 이완구 이분 죄송합니다. 이분 차남이 지금 의혹을 받는 건 이 예. 병역 면제 받기 전에 2차례 정도 연기 신청을 한 적이 있죠. 그죠? 그 학업을 이유로 해서 연기 신청을 하던 중에 부상을 공교롭게 당해서 이제 병역이 면제가 됐다라는 게 문제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병역 면제 신청을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법에 의해서 제대로 된 절차에 의해서 면제당했다 그러면 어찌 보면 뭐 장애가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면제되는 게 맞는 건 맞죠. 예. 지금 보면은 예. 그 자녀한테 적금을 넘기고 증여세를 제대로 안 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그 상황은 아니 모르겠지만 증여세를 냈죠. 네, 증여세 냈는데 네, 너무- 증여세를 대신 내주고 예. 대신 낸 것에 대해서 또 이게 동티가 또 날까봐 증여세가- 아니죠. 이런 거죠. 그렇죠. 원래 5천만 원까지 증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자녀한테도. 예. 근데 그 한 6천만 원, 5,600만 원인가 통장을 넘기고 그럼 예. 여기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5,600만 원을 준 거예요? 5,600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해를 네. 잘못하신 건데요. 네.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증여를 한다라고 하면 네. 2억 원의 증여세가 나와요. 2천만 원에. 예. 그럼 2천만 원은 증여를 받는 아들이 내야 되는데 어허. 2천만 원도 아버지가 내는 아니, 내가 거죠. 그 얘기를 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5,600만 원 통장을 넘기고 예. 그럼 그 증여세를 갖다가 아들이 내야 되는데 이완구 후보자가 내준 거예요. 대신 어허. 대납을 한 그럼 거예요. 5천만 원은 세금 안 내도 되니까 600만 원어치만 뭐 증여세 아주 내면 냈겠죠. 되는 근데 그 세금을 대납해 준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또 낸 거예요. 네. 이완구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거는 나중에 낸 거다. 네, 그러면 그 이건 대납해 어쨌든- 준 증여세 그래, 이 대납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증여세 대납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네. 이완구 후보자는 준비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제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까 설령. 그렇죠. 둘째 아들 문제도 예. 맏아들은 군대를 갖다 정식으로 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유학 중에 보니까 축구하다가 미식축구하다가 무릎팍이 깨져갖고 그랬다 예. 그러니까 또 본인이 뭐 어제 나와서 그 얘기하지 않았어요. 정 원한다면 예. 보면 뭐 언론들이 보는 가운데 누구도 참여하고 참관하는 가운데 예. 뭐 검사 받겠다, 검증 받겠다 했으니까 예. 그 부분은 저는 크게 문제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국회의원들만 바로 검증 청문위원을 안 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바로 패널들로 나온 분들도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상당히 호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